그런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가까운, 그렇지만 그래서 또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은 우리 생명을 다루는 귀한 직업 의사 선생님이신 김은영 자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실 때까지 박수 치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한 번만 학생들만 더 크게 내볼까? 안녕하세요. 크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죠? 네, 저 오늘 첫 번째 이렇게 헤븐리 시드 직업인 특강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 장만 넘겨주세요. PPT. 네. 이게 이제 제가 일하는 병원이에요. 네. 엄청 크죠? 그쵸? 네. 21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네,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니고 서울정보병원이라는 곳에서 내과 전공의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의사는 어떤 직업일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면은 레나가 생각하던 의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거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잘 알고 있어? 뭔진 모르겠고 넘어가네. 잠깐만 뒤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사라는 거는 환자들의 진단이나 치료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학적 처치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대리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의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러면서 문진을 하고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 그러면은 배대리한테 필요한 약은 뭘까? 뭐 수술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이랑 나눈 대화예요. 그래서 환자가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약은 시작하지 말고 검사나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환자분들이랑 이제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호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조금 제가 좀 달라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 환자분들 상태는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의사라는 거에는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 보는 어떡해요 선생님 지금 당장 환자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그 정도 느낌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만나는 의사들도 있고요, 환자를 안 만나는 의사들도 있어요. 환자를 안 만나는 의사들은 이제 진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단을 할 때 이제 CT 같은 거를 보면서 이거는 무슨 병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나 해기학과나 뭐 이런 이제 진료를 보조하는 과가 있고, 환자를 만나는 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생명이랑 직결이 된대. 아니면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막 이렇게 이 과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 과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생명과 직결된 과도 수술을 하는 과 안 하는 과, 직결되지 않은 과도 수술을 하는 과 안 하는 과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과는 이제 필수과, 메이저, 바이탈, 막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과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내과에서 이제 수술을 안 하는 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좀 짧게 볼까요? 이게 실제로 내과 전공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요. 네, 재생해 주세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첫 끼인데 식사를 중단하고 나갔어요. 갑자기 병원 전체에 소리가 안 나네? 막 코드블루
지금 빨리 여기로 와주세요라는 이제 알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새벽에 이렇게 급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코드블루가 뭐냐면 환자 심장이 멈췄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뛰어가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떻게 지금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의사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CPR 한 지 3분 됐으니까 약 한번 드려주세요. 이제 환자 지금 리듬 체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CPR을 하면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상태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 그 중환자실로 내리고 있는데 이제 그 산소 잘 붙어서 숨을 쉬기 상당히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게 한 사이클이 대충 한 3, 4분 되니까 10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이클에서 딱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게 흔치는 않은데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환자가 갑자기 밤에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보통 이제 한 번 하면 한 30분, 40분까지 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제 가망이 없다 하고 중단을 하거든요. 근데 딱 30분 딱 끝날 때쯤에 환자가 다시 심장 박동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치의 선생님도 이제 보호자들이랑 면담하고 동화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심폐소생술 하다가 환자가 다시 이제 죽다 살아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다음 영상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자, 보면 이분이 이제 내과 전공의 선생님이에요. 네. 지금 문제는 혈압도 너무 낮으시고 혈압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수액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막 붓고 계세요. 여기서 산증이 교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심장이 멈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시 예. 멈출 거예요. 보통만 더 들으면. 일단은 조금 여기 네. 면회하시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최대 20분까지는 네네네. 하시고. 밖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 네네네.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 좀 네.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결정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환자 상태가 계속 불안정해가지고 이제 보호자한테 설명하는 거죠. 지금 돌아왔어도 심장이 또 멈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료를 어디까지 할 건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과라는 과는 사실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치료를 하는 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기에 딱 여기까지 치료하는 게 맞아라고 되어 있어도 중간에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의사가 우리는 여기까지 치료를 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환자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환자들을 만나고 보호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환자분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초음파 보고 뭐 조직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제가 이제 문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뻗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들도 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는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할게요. 한번 이건 이제 병실에서 뭐 환자분들 보기도 하고 중환자실 앞에 뭐 안에는 못 찍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좀 환자 보호자분들 면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좀 길어요.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이 본과 4년을 지나고 시험을 보면 이제 진짜 의사가 되는 어떤
면허는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인턴을 의사라고 생각하진 않죠. 우리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멋진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막뭐 꽂고 다니고 이렇게 손 꽂고 다니면서 환자분 오늘 밤엔 돌아가실 겁니다.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막 의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턴 때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엄청 병원 돌아다니면서 이제 잡일 열심히 하고 드레싱하고 환자분들이 뭐 도와달라는 거 도와드리고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공의를 해요. 제가 지금 전공의 1년 차인데 전공의를 뭐 내과 아까 말한 필수과는 3년, 이제 다른 이제 마이너과는 4년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0년, 11년의 시간이 지나야 그제서야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들 같은 느낌이라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본과 1학년 때 공부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42주 동안 수업 1146시간, 시험 43회. 42주 동안 시험을 43회 봤어요. 매주 시험을 봤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해부할 때 실제 시간표예요. 아침에 이제 내내 수업을 들어요. 배는 어떻게 생겼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수업을 듣고, 오후엔 뭐예요? 오후엔 내내 실습을 해요. 카데바 시체 하나를 냅두고 한 6명, 7명이서 하루 종일 이제 해부를 하는 거예요. 환자를. 그러니까 시체를. 그래서 해부를 하고 그럼 이제 저녁에 끝나겠죠? 저녁에 배고프겠죠? 피곤하겠죠? 그럼 밥 먹고 자야지. 안 돼요. 아침에 배운 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배운 거 공부하고 쓰러져서 자면 다음날 아침에 또 공부해요. 그러고 이제 쉴 수 있어요? 아니, 토요일에 시험 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이 일주일 동안 배운 거를 토요일에 시험 보고, 다음 주에 또 배운 거를 토요일에 또 시험 보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본과 1, 2학년을 보내고, 본과 3학년, 4학년 때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실습을 하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본과 1학년 때 이제 해부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막 잠도 못 자고 맨날 공부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제 사랑하는 바울 전도사님한테 이제 바울 전도사님이, 제가 그때 예배팀이었거든요.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필참이다. 근데 보세요, 전 토요일에 시험이에요. 수요일에 예배 가요? 금요일에 예배 가요? 주일에 예배 가요? 공부는 언제 해요? 그 수요일에 실습 끝나면 저녁 6시인데 지하철 타고 오면 7시예요. 그러면 예배 시작해요. 수요 예배 끝나면 몇 시예요? 10시예요. 집에 가요.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실습하고 금요일 날 또 예배 와요. 예.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조금만 이렇게 과장을 보태가지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 이제 언니 오빠들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 배우는 그 뭐 수능 특강 뭐 생물 과목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금 과장 보태서 그 한 권을 의대는 하루 동안 끝내요. 그 정도로 이제 공부량이 정말 많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족보라고 옛날 기출 문제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주님이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영아, 근데 너가 왜 공부하고 있어? 왜 시험을 잘 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족보를 보고, 왜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왜 내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하는 중심들이 다 밖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시험을 잘 봐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게 떨어지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자른 사람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예배 자리를 타협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족보 보지 마. 족보를 보지 그러면 나는 어쩌라는 거지? 지금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시험 공부할 양은 너무 많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가 공부를 못했겠죠. 그래서 성적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처음 받아본 등수를 받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주님한테 나갈 때마다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저를 옛날 고등학교 시절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지은 선생님이랑 수지 선생님은 봐서 아는데 제가 막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어요. 아침에 수희 아저씨 출근하기 전에 학교 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학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아침 먹으면서 공부하고 점심에 도시락 싸가지고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다가 질리면은 쉬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를 하면 되지. 그럼 조금 새로운 느낌 들잖아. 그러면서 국어 공부를 하다가 질리면 수학 공부를 또 하고 또 질리면 영어 공부를 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저녁 10시까지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제 독서실 차 타고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또 잤다가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나한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였냐? 그게 뭐였냐면 힘들어하는 내 감정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면 우울할 수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는데 친구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우울할 수 있는데 우울하면 어떡해? 내 시간 낭비하잖아요. 공부를 내가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울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이래서 계속 제가 공부를 하는 방식은 나를 미워하고 내 감정을 부정하고 정말로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중심들 안에서 계속 나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성적은 잘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 안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기뻐하는 마음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들을 저한테 허락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너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감정을 사랑해.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면서 저를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과 1학년 중반쯤이 됐을 때 시험을 봤는데 이게 우리는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내 등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오, 꼴찌를 한 거예요. 100명 중에. 꼴찌를 처음 해봤어요, 제가. 꼴찌를 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저는 이제 공부를 잘 해봤고 못해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꼴찌를 딱 하고 나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내가 이제 내가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구나. 그게 너무 기쁘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내가 아마 1등한 줄 알았을 거예요. 막 엄청 웃으면서 시험장을 나가가지고는 집에 가서 혼자 막 울면서 웃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주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공부보다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 정말로 주님 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 제 안에 이제 공부를 하는 동기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였고, 정말로 내가 뛰어나지기 위해서였고,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자리가 마치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 막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혼자 갑자기 막 카페에서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공부를 하다가 막 갑자기 막 여기다가 그 밑에다가 막 주님한테 기도를 막 글로 쓰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공부의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그럼 이제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공부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아까 봤죠? 42주 동안 시험 43번 본 거. 그렇게 이제 계속 매주 공부를 하니까 제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솔직히 주님 앞에 충성됨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힘들었어요. 네, 맨날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막 지은 선생님이랑 같이 살 때였는데 맨날 막 화내면서 나는 대체 언제 쉴 수 있냐. 시험 좀 그만 보고 싶다 제발.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또 충성됨을 배우는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재밌는 게 주변 동기들이 다 선생님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시험에서 꼴찌도 해봤던 사람이고 공부 잘 못했는데 공부를 잘 한다고 막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실습에 나갔을 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주님이 오히려 저의 머리와 저의 이런 것 지식과 지혜들을 열어주시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제 인턴 의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인턴이 시작되니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아무도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정말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한테 예배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예배를 하면 좋겠는데? 이러고 우리 인턴 이렇게 카톡방을 찾는데 우리 현경 형제님 있죠? 그분은 모르는 사이였는데 프로필 뮤직이 아이자야 61 노래인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카톡을 날렸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뭔가 아주 경계할 만한 그런 카톡을 날렸는데 감사하게 이분이 갑자기 그날 같이 저녁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는 기도 모임을 하고 싶으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어떻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2명이서 모였어요. 2명이서 어떤 동아리방 하나에서 같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자기 룸메이트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그 사람도 데려와 봐라. 그래서 그분도 왔어요. 근데 그분을 또 만났더니 자기가 고신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교를 다녔는데 자기 동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잘됐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4명이서 계속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어느 날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친해지고 싶었다 이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 뜻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죽으라고 지은 거잖아요. 이름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주님을 떠났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랑 대화를 하는데 교제 중에 이 자매가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고 그러면서 저랑 이런 신앙적인 교제를 계속하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얼굴 다 가렸는데 5명이에요. 네, 이렇게 5명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네,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드레싱하고 환자들 만나고 이러는 과정들 안에서 주님이 꼭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그 중에 한 90%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우리 환자분 위해서 제가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제가 사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기도해주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사람 심리가 재밌는 게 교회에서 날 위해 기도해준다고 하면 사실 당연한 건 아닌데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기도해주겠지 뭐 그래 뭐 나으면 낫고 말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음인데 갑자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의사가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 병을 이렇게 지나는 시간 동안 투병하는 시간 동안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들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순종을 하나 했어요. 주님이 기도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 환자분이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넘어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짧게 하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기도하는 이것들이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정말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제 동기들에게 어떤 주님 앞에 예배의 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너무 기쁘게 보내고 제가 그러고 이제 전공의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전공의가 됐는데 딱 전공의를 들어가려고 내가 그럼 이런 시간들 보냈잖아요. 내가 전공의가 되면 되게 이렇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 뭐 좋은 환자들 만나고 주치 일들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네, 넘겨주세요. 갑자기 나라에서 의대 증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가운을 벗고 전공의들이 다 병원을 나갔어요. 지금 병원에 전공의들이 아무도 없어요. 300명 중에 막 한 5명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없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들을 주님 앞에 했어요. 주님 저도 파업을 하길 원하시나요? 이런 기도들을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한 700명, 800명이 있는 카톡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지난 의대 생활과 인턴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보다 크신 분이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 남아서 환자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기도 모임 지체들이랑 함께 병원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변 이제 의사분들이 어떤 블로그 커뮤니티 같은 데에다가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러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맨 첫 번째 이렇게 써 있고 왜 파업을 하지 않았느냐, 종교적 신념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모든 의사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계속 이 마음을 주셨어요. 아, 정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구나. 내가 어떤 되게 큰 병원에 어떤 의사라는 뭔가 사람들이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정말로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뭔가를 잘 이겨낼 수 있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과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것들을 펼쳐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싸워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지금 되게 잘 멋지게 싸우고 있지는 못해요. 정말 느헤미야랑 비슷한 상황들은 많아요. 막 산발랏이랑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보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계속 방해하고 막 주변에서 막 거짓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같이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제 망했다 이러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런 상황들이 제 앞에 사실 곳곳에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마다 망했지. 어떡하냐? 아, 나 못하겠는데? 아, 도저히 이런 거짓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과 맞서서 못 싸우겠는데? 이런 마음들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데 하지만 그때 정말로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저를 정말 언젠가는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는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로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뭐 지금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를 그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로 그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고 정말로 훈련시키시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맨날 혼내고 무섭게 보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경성하는 자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기 때문에 숙제하라면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리를 함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따로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아니면은 수지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추려주신 질문이 있는데 혹시 먼저 그 전에 그럼 질문 있는 사람 이거 말하기 전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원희 질문 있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너무 힘든 시간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뭐 이제 사실은 저는 정말 기도 골방의 자리와 또 우리 이제 지체들 덕분에 버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지은 선생님 붙잡고 막 나 진짜 다 때려칠 거야 안 해 이러면서 울었던 적도 있었고 이제 막 이제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너무 힘들다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이제 지체들의 어떤 중보와 위로가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제가 정말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시간이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맨날 맨날 똑같은 공부고 맨날 맨날 똑같은 하루고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마다 만나는 주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어요? 하은이 질문 있어요? 근데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많이 못 벌어.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근데 의사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라에서 법을 정했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근데 일을 그게 몇 시간이냐면 일반 직장인이 한 50시간 이 정도 일하면 많이 일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80시간이면은 그러니까 그냥 맨날 맨날 일한다고 보면 돼요. 집에 못 가고. 근데 그러면 그거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아이디를 써가지고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한 것처럼 이렇게 뻥쳐요.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합니다. 네. 네? 언제부터 돈 많이 버냐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제 조금 뭐랄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예 밖에 나가서 병원을 차리면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병원이 잘 안 되면은 돈을 못 벌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언제부터 돈을 많이 버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턴테 또 일을 하니까 돈이 나오죠. 월급이 나오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의사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성적 맞춰서 의대 가는 그런 치졸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이런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별로 의대를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 중학교 때부터 꿈이 되게 그 루게릭병이라는 좀 뭐랄까 불치병이 있어요. 사람이 점점 이제 신경이 마비되면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숨 쉬는 근육까지 마비가 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병인데, 근데 이제 그 병이 너무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는 그래서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화학과 이런 데를 가야겠다 이러다가, 근데 어떻게 되게 물 흐르듯이 의대를 가도 오히려 이런 연구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이렇게 그때 막 정말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갈 정도로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 그 선생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너 못 간다. 네 여기 써봤자 못 간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 안에 되게 믿음이 있었어요. 나 여기 쓰면 될 거야. 나 여기 쓰면
붙을 거야. 나는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좀 뭐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믿음으로 질렀을 때 정말로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사실은 네, 그 믿음보다 더 파워가 세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의대를 결정을 하게 됐고 의사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병원 환경이 저랑 너무 재밌고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과 의사를 하게 됐어요. 더 추가 질문 없으면은 여기 써져 있는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볼게요. 혹시 뭐 더 질문 있어요? 레나 예슬이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하준 질문 있어요? 네. 알겠어요. 그 어떤 성격의 의사를 하기 좋을까요? 다니엘 어떤 성격의 의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제 성격이요? 건율아 어떤 성격의 의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리더십 있는 사람. 좋아요. 맞아요. 준영아 어떤 성격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인내심 있는 사람. 맞아요. 중요한 걸 다 말해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감이랑 성실함이에요. 네. 왜냐면 내가 밤에 자고 있는데 아까 막 연락 왔잖아요. 환자 상태 안 좋다고 깨워. 그럼 내가 책임감이 없으면 몰라. 뭔 상관이야. 그냥 난 잘래. 이러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정말 잘 모르는 할머니여도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옆에 계속 붙어서 환자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맨날 공부도 그렇지만 오히려 병원에 들어가면 맨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2번 의사를 추천 또는 비추천하는 이유. 저는 사실 제 직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힘들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의대를 가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정말 이런 어떤 뭔가 되게 엄청 길고 힘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의대에 딱 왔을 때 내가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엄청 커요. 내가 한 사람이 죽어갈 때 나의 노력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원치 않는 죽음 그러니까 막 그냥 중환자실에서 가족들도 모르고 막 이제 계속 의미 없는 이제 어떤 생명의 연장만을 하는 그런 죽음들을 내가 보호자분들이랑 계속 면담하고 논의하면서 중단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전공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거 아까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 실습을 돌고 인턴 때 막 여러 가지 과들을 돌아다니면서 병원은 어떤 곳이구나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는 진짜 사람 만나는 거 죽어도 싫다. 그러면은 환자 안 만나는 과 가면 돼요. 근데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다. 근데 나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막 눈앞에서 사람 생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과는 못 하겠다. 그럼 아까처럼 사람 만나되 그 이제 뭐랄까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과를 가면 되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술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수술과를 못 갔어요.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뭐 수술을 이렇게 잡을 수도 없이 계속 이러고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과를 못 가고 생명과 직결된 과를 하고 싶어서 내과를 했어요. 의사 면허 이후의 진로.
아까 말씀드렸죠. 인턴 1년 하고 전공의 생활 하고 나면은 전문의를 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거기서 수련을 중단하고 딴 데를 갈 수도 있는데 병원을 차리거나 아니면은 대학병원에 남거나 아니면 뭐 이제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해외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고 또 의사 면허를 딴다고 해서 그냥 꼭 의사를 하는 건 아니고 뭐 국가 정부에서 정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변호사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의료 소송 이런 것들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진로가 있어요. 자, 5번 직업적으로 가장 큰 장점과 단점. 영훈이가 한번 뭐가 있을 것 같은지 얘기해 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장점이야? 응. 하준이는 단점 뭔 것 같아요? 바쁘고 힘든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장 큰 장점, 단점. 저는 되게 가장 큰 장점, 단점. 사실 여러분이 되게 의사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돈이 큰 장단점은 아니에요. 네. 일단 무엇보다 돈을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돈을 버는 돈이 많진 않으니까 큰 장점은 아닌데 뭐 이제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내가 일하는 거에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되게 이런 자부심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 하면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안에서 또 많은 고민들이 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번 공부를 왜 그렇게 많이 잘해야 해요? 근데 아까 그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연락 온 거 본 거 봤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의 몸에는 엄청 많은 장기들이 있고 그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아예 습득을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의사가 되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병원의 자리에 서면 모르겠는 게 너무 많고 사실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직업인데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려면 그 정도의 어떤 지식과 그 정도의 책임감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해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또 생기는 어떤 성실함이 또 의사 생활을 좀 감당하게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7번도 좀 비슷한 2번, 5번이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8번 병원에서의 관계 분위기는 이거는 이제 환자들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의 관계 분위기는 병원에서 진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도 있고 우리 같이 일하는 의사 교수님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뭐 옮기는 사원님들도 계시고 뭐 환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간병인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정말로 너무 막 우리 환자를 사랑하는 보호자도 있고 환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보호자들도 있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도 엄청 다양하고 뭐 이송사원 선생님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의사라는 직업이 병원에서 되게 리더의 역할이기는 한데 우리가 진짜 뭔가
리더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리더처럼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간호 선생님들한테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몇 시인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해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일이 다 되는 게 없고, 이렇게 사실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뭔가 이런 간호 선생님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뭔가 관계를 하고 맺어 나가면 그때 되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어떤 이렇게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은 게 있지만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좀 관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분위기들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할 말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추가로 질문 있는 거 있나요? 네. 아니요. 네. 미국 의사 되려면 미국 의사 시험 봐야 돼요. 네.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슬슬 마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물어봐 주셔. 네. 아, 해부 처음 할 때요. 눈앞에 시체가 있어서 처음 보고 너무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생긴 거는 사람이랑 당연히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이랑 똑같겠죠. 생긴 거는 사람인데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린 친구들 미안해요. 피부를 벗겨내고 안에 이제 막 지방층이 있어요. 그럼 지방층에 막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경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경 찾고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라내. 그래서 이 근육은 무슨 근육이고 이 근육은 무슨 근육이고 이런 것들 보고 그 안에 있는 뼈를 봐요. 그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이제 막 피부 벗겨내고 뭐 여기 뇌 신경이 엄청 복잡한데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막 해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부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딱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시체 냄새랑 그 시체가 썩지 말라고 그 한 시체 가지고 막 몇 주씩 해부를 하니까 썩지 말라고 엄청 센 약품 처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약품 냄새랑 다 뒤섞여가지고 밥을 미역인 걸 먹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좀 이런 부분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레나 병리과는 저번에 이제 레나가 좀 생각했던 그런 이제 부검하는 과 이런 과는 이제 좀 뭐랄까 기초병리, 그러니까 학문하는 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병리과는 이렇게 우리가 조직 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덩어리가 생기면은 얘를 수술이나 이런 걸로 떼어내가지고 얘를 현미경으로 보고 그럼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뭐 암세포인지 무슨 세포인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암인 것 같은데 무슨 암이다, 종류가 뭐고, 악성이다, 양성이다, 얼마나 나쁜 거다, 뭐 이런 것들 진단을 하고 뭐 이거를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도 나갈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아까
언니 질문 있다 그랬는데. 저희 최종 비전. 이 질문을 하실 때 하필이면 전도사님 사모님이 다 계셔가지고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주님이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까 그 맨 처음에 했던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로 주님이 제가 학생 때 주셨던 마음이 너가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뭔가 뭐가 최종 비전이다라고 뭐 선교를 한다 뭐 아니면 병원에 남는다 이런 부분들을 뭐가 최종 비전이다라고 말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다시 어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잘 들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